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우 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최근 미국 시장이 만만치가 않은 흐름 속에서 지난주 금요일 날 마이너스 2.2% 그리고 어제 반등 좀 하나 싶었더니 종가상 마이너스 1.2%가 빠지면서 연속 이틀간 하락의 폭을 키우며 마감되었습니다. 아주 안 좋은 형태의 미국 시장의 흐름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수보다 이 강한 배타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섹터에서만 지금 현재로서는 시장을 대응해야 되고, 이러한 구간에서 그간 많이 올랐던 섹터, 특히나 미국과 연관성을 띌 수 있는 종목군들은 일단 전부 다 배제를 해놓고 시장을 바라본다면 단기 소나기는 피하면서 시장에 또 뭐 꿀같은 수익의 종목군들은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전체적으로 유동성은 소폭 좀 줄어들긴 하였는데 여전히 거래대금이 코스피가 10조 이상 나와주고 있고 코스닥도 8조 5천억 정도 나와주고 있으니까 유동성이 완벽하게 줄어들고 쪼그라든 건 아닌 것 같다 정도의 흐름 속에서 일단 시장의 재료적인 측면에서는 잘 반영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안 해야 될 것만 안 하면 되는 시장이지 않겠냐,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미국 증시와 이 연관성이 짙은 성격의 종목군들은 단기적으로는 여러분들 좀 배제하고 시장을 바라보시는 게 좋지 않겠냐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들어가기 앞서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에서 가입 신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에 대한 종목은 아마 오늘도 조금 사긴 했는데 이제 내일이나 모레 좀 시장을 확인해 보면 어느 정도 윤곽이 좀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정을 받아야 될 섹터는 조정을 좀 받아줘야 되는 거고, 너무 많이 오른 쪽은 좀 지금부터 많이 밀린 상태에서 시장이 전환할 때 올라가려고 스타트를 끄는 쪽은 이제부터는 또 잡아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네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신규 상장주 정신없는 이 광란의 파티가 끝이 난 것 같다. 최근에 신규 상장했던 종목군들 다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뭐 조선의 건재함을 여실없이 좀 보여주는데, 오늘 그러니까 어제와 오늘의 조선의 키워드는 다른 게 아니라 LNG입니다. 미국의 LNG고,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26일 내일 출발해서 27일, 28일간 양 이틀간 미국에서 이제 일정을 소화하는데, 이제 에너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야기고, 미국의 에너지를 수입 확대와 알래스카에 진행이 되고 있는 64조짜리 이 LNG 프로젝트에 참여하냐 안 하냐가 이제 시장의 관심사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한 기대감이 관련된 전 세계 1위 FLNG 이 부유식 해상 플랜트 1위 기업인 삼성중공업의 주가를 연 이틀 끄집어 올려주면서 나머지 조선 섹터 강세와 또 LNG 밸류체인 종목군들의 강세를 좀 만들어 주었고, 아마 내일까지 이런 흐름이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대신 미국발 AI 반도체 전력은 휘청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첫 번째, 딥시크로 한번 두드러 맞았다가 다시 들어 올려줬는데, 사실 들어 올리는 과정 속에서 종목은 LS 일렉트릭만 올라왔고 반도체도 온 디바이스 AI만 올라갔던 거 여러분들은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반도체가 최근에 HBM 쪽이 잘 나갔던 거 하나도 없었고, 단지 신기술 쪽에서만 반도체가 움직였다라는 게 팩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관점에 집중해서 반도체를 보더라도 신기술 쪽에서 새로운 때가 덜 묻은 쪽의 종목군들을 계속 발굴해서 찾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전력도 마찬가지로 지금 미국이 저러고 부러지고 있는데, 미국을 기대서 수출하는 기업들이 당장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파도가, 이 소나기가 지나간 이후에 바닥을 형성하는지 하락이 멈추는지 이걸 확인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우선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27일 새벽에 엔비디아의 실적을 알 수가 있을 건데, 실적은 정말
제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와도 떨어질 것 같고 안 나오면 크게 떨어질 것 같고 약간 이런 느낌이라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시장은 현재 완전한 개별 주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고 높은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되겠죠. 12월 달부터 2월 달까지 가장 많이 올라갔던 종목군들 다 조심하십시오. 네, 다. 그리고 그 종목군들이 미국의 AI와 첨단 산업과 연동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또 조심하십시오. 그냥 조심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좀 낮은 거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지금 2차 전지 쪽이 좀 낮은 건데 이거는 뭐 단기적으로 유럽에 대한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 최근에 내러티브가 생기고 있는 게 바로 휴머노이드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에 결국 지금 현재 이제 사용되고 있는 뭐 테슬라의 이 옵티머스에 사용되고 있는 이 전압은 2300kW고 좀 긴 게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2700kW가 되는 거고요. 중국의 이제 1위 로봇 회사는 2000kW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영상에서 보는 로봇들의 움직임은 다 영상일 뿐이잖아요. 이 친구들이 논스톱으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상당한 그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 에너지를 바꿔줄 수 있는 게 이제 나올 수도 있지 않나. 시장에서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기사를 쓰는 내용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뭐 투자 포인트로 잡고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어 보이네요.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좀 보면요. 오늘 장중에 이제 하락 종목 수는 1150개 정도. 어제도 사실은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많았다가 막판에 이 지수가 좀 올라가면서 하락 종목 수를 좀 줄여놨는데 오늘도 장 초반 흐름과 오후장 흐름이 약간 좀 갈리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오전 같은 경우에는 뭐 제약바이오가 올라오는 흐름은 없었는데 오후 들어서 제약바이오가 많이 올라오고 하는 통에 지수의 낙폭을 약간이라도 정지시켰고요. 오히려 어제 강했던 이 2차전지 종목군들은 오히려 오늘 크게 빠져버리는 흐름 속에서 마무리가 됐고 뭐 반도체는 뭐 별 볼 일 없었으니까 조선 강세의 일부 뭐 개별 종목군들 강세만 눈에 보였던 시장이었다. 연속성이라고 하면 조선 외로 조선과 방산을 제외하면 연속성을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시장의 흐름이다 정도로 저는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자, 지난주부터 미국 시장은 하락이 강하게 발생했고 당시 하락에는 여러가지 근거 있는 이슈에 의해서 의미 있는 쓰리봉 구간에서 빠졌기 때문에 미국 증시 하락 추세 전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인데 저희도 반등 시도했지만 실패하면서 일단 차트적으로 미장은 원형 천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 썩 좋은 모습 아닙니다. 또한 50일 이평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올라오게 되면 그런 이평은 저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미국 시장의 상승은 AI가 모든 걸 지탱해 주었는데 최근 딥시크 그리고 MS의 데이터 센터 임대 축소 등 노이즈가 많은 상황에서 여러분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죠. 이러한 시장에선 여러 의심을 가지고 보고 있다 보니 엔비디아가 실적을 서프라이즈 달성을 해야만 하는 숙제를 떠안게 되었다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AI 내러티브 속 미국의 전력 인프라 그리고 대장주 팔란티어의 상승과 함께 동반되었던 수많은 성장 섹터가 단 3거래일 만에 우죽순으로 폭락을 겪고 있으니 이와 연관된 국내 섹터들의 주가 흐름은 단기적으로 연동되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니 관심을 잠시 꺼두고 보는 것이 편할 것 같습니다. 12월부터 강세 전환되어 신나게 달려온 섹터 중에 다수가 상당히 높은 구간에 있는데 로봇, 조선, 방산, 유리기판, 그 외 반도체 쪽도 있을 것이고 AI 소프트웨어 쪽도 있을 것입니다. 이 중에 2, 3개월은 꿈으로 달렸다면 그 이후 실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현재 방산, 조선 말고는 없습니다. 그런 나머지 다 조심하고 당일 이슈가 있거나 혹은 생각보다 많이 빠지면 서서히 관심 갖는다 라고 생각을 하고 보십시오. 제가 다 관심 안 갖는다 해도 정말로 좋은 이슈가 생기고 돈이 많이 들어오면 당연히 관심은 그때는 갖죠. 근데 그 전에 괜히 떨어지고 있는 칼날 받지 마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정말 큰 흐름의 변화고 지금도 매일같이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해 혹은 내년이 로봇의 원년이 될 수 있기에 로봇 쪽은 계속 관심 갖고 보면 좋겠고 현재 로봇은 몸통과 머리, 그러니까 즉 바디가 지금 깡통이 만들어졌고 머리, 즉 AI가 많이 발달을 한 상태에서 체력, 배터리가 딸리는 구간인데요. 배터리 쪽에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네요. 오늘 한국경제
그 신문에서 장 끝나고 나온 내용이 참 인상적이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전고체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고, 지금 2차 전지는 사실상 이걸 볼까? 2차 전지는 사실상 이 표를 보면은 답답하죠. 답답해. 종목군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답답합니까? 점유율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종목군들을 보면 한국 기업들 정말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런 거를 둘째 치고 올라가려면 항상 뭐든지 신기술에 기댄 내러티브가 퍼져야 되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전고체 말고는 딱히, 혹은 원통형 배터리 정도만 있을 뿐 나머지는 딱히 모르겠다. 딱히 모르겠다.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전고체는 지금 삼성 SDI가 가장 앞서가고 있으니 대형주는 삼성 SDI를 보시고, 그 외에 뭐 이수 스페셜티, 레이크 머티리얼즈, 한농화성 정도 눌림을 공략해 볼 구간이 온다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원통형은 독보적인 게 TCC 스틸이라는 종목이 있죠. 여기도 많이 빠지면 같이 3월 5일 전에는 봐볼 수 있지 않겠냐 정도 생각을 해보고 보려고 합니다. 미국의 에너지 정책은 LNG입니다. LNG를 기반으로 에너지 정책을 펴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안덕근 장관의 방미를 앞두고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 기대감이 강하게 지금 작용하면서 삼성중공업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단 2, 3일 전에 1조 대금을 만들면서 박스권 돌파를 시켰던 기준봉을 오늘 넘겼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내일 아침에 약간의 캡 이후 눌렸을 때 프로그램 매도가 잠시 멈추거나 많더라도 주가가 더 이상 빠지지 않는 흐름이 나온다면 그 하단에서 매수를 해 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일 흐름은 또 지켜봐야 되겠지만 확률은 높을 것 같고요. 미증시와 크게 연동도 안 되고 있는 제약바이오 그리고 엔터 쪽은 개별 종목별로 나누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드네요. 오늘 사실 올릭스가 어제 이제 이 올릭스 대표이사의 그 피부 재생과 모발 재생에서 일라이릴리급의 글로벌 빅파마와 계약을 논의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오늘 주가를 강하게 끌어올리면서 시간 외까지 폭등을 하는 모습입니다. 투자 경고에서 이제 내일 더 올라가면 정지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지 만들고 돌파시키려고 그러는 건지 강한 거고요. 그만큼 제약바이오 안에서 지금 흐름이 나쁘지 않아서 제약바이오 내 플랫폼을 하고 있고 기술 수출을 한 기업 중에 아직 돌파가 안 된 종목군들 위주로 관심을 갖고 좀 보려고 합니다. 퓨처캠은 전에 보유를 했다가 2600원인가 팔아버렸는데 지금 2만 5천원대에 있는데요. 퓨처캠도 좋고 에이프릴 바이오도 좋은 것 같다. 한번 해먹지 않은 종목이 더 나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퓨처캠과 에이프릴 바이오 두 개 정도 지금 관심 종목으로 놓고 좀 보고 있고요. 엔터 쪽은 잘은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못 들어가겠어요. 이쪽은. 자, 마지막으로 실적 시즌답게 아주 어마무시한 시장의 흐름입니다. 카페24 실적 보자마자 제가 물량을 꽤 많이 찍었는데 한 주도 안 사지더라고요. 한 주도 물량 카운팅도 했는데 7만 주 쌓였을 7만 6천 주 쌓였을 때 바로 거기다 좀 걸었는데 와, 한 주도 체결 못 시켰고요. 반대로 실리콘트는 실적 미스에 하한가 처박혀 버리는 거 보면서 와, 무서운 시장이구나 이런 거를 내심 다시 느꼈습니다. 그리고 최근 신규 상장주들의 뜨거운 상징이 매우 인상적이었죠. 말 그대로 폭탄 돌리기의 마지막 단계가 오늘 너무나도 명확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신규 상장주 주의하시고 조심하셔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탐욕이죠. 전부 다 비정상과 인위수상의 끝판왕인 된 국장의 모습이라 과도한 욕심은 화를 부른다라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 장담하기 힘든 부분이고 이럴 때는 차라리 안 하면 된다. 2월까지 신나게 올린 종목들 3월부로 시장 리밸런싱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시장을 바라보시면 각별히 주의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간 외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 토큰 증권 제도와 힘 싣는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좀 실리면서 좀 움직였는데요.
일단 시간의 갭이 들어버리면 내일 매매하기는 까다로우니까 좀 볼 거고, 카페24 실적은 굉장히 무난하게 잘 나왔는데 최근에 이제 그 브랜드 수와 제품 카테고리가 12월 달부터 급속도로 증가를 했어요. 1월 달까지 해서. 그러면은 당연히 1분기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주가에 남아있기 때문에 실적 확인됐지, 그러한 모멘텀 있지, 상당히 내일 주가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카페24는 내일 한번 다시 봐보던가 할 것 같네요. 자, 지수 먼저 오늘은 해외 증시를 좀 봐야 될 건데요. 나스닥이 보면 여러분들 여기 원형 청장이 그려진 거잖아요. 보면 이렇게 검은색으로 뭐 대충 이렇게 그려보면 원형 천장의 느낌을 보입니다. 주식이 바닥에서 올라올 때도 원형 천장을 그리면서 주식은 원래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차트를 볼 때 이렇게 보면 바닥에서 이렇게 해서 원형 천정을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밀렸다가 이렇게 해서 올라가죠. 근데 고점 구간에서 지금 미국 시장에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원형 천정을 그리고 있는데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빠져버리면 역헤드 앤 숄더 흐름과 그 다음에 컵 위드 핸드, 뒤집어 놓은 컵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차트적으로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보기 안 좋은 흐름을 지금 만들었다. 미국 시장에서 이제 우상향하고 있던 이 45일 이평선, 50이평선을 어제 저항을 맞으면서 빠졌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이평선들이 단기적으로 저항을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빠지게 되면 122평선이 있기 때문에 한 차례 브레이크는 걸 수 있겠지만 이 자리에서 빠지고 올랐다 다시 빠지게 되면 뭔가 지금 좀 안 좋아 보이는 흐름이 미국 시장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미국 증시는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국내 증시는 지금 체력적으로 보면 아주 강한 거예요. 오늘 여타 아시아 증시가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지탱해 주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강한데, 아무래도 작년에 미국 시장 올라가고 다른 국가 올라가는 동안 못 올라서 그런 성격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많이 밀리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지금 많이 밀릴 것 같지도 않네요. 시장이 그렇게까지도 많이 밀릴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혹여나 좀 밀고 내려왔을 때 어떤 종목군들을 봐야 될까 계속 고민하고 관찰하고 시장을 바라봐야 될 것 같고, 코스피도 네 하락 중에 있지만은 양봉을 그리면서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도 강한 흐름이다. 일단 단기적으로 11선에서 반등인데 미증시가 만약에 많이 빠지게 되면 국내 증시도 이 충격은 면치는 못할 거고요. 21선 기준에서 빠지게 되더라도 올라간 폭이었기 때문에 강하게 튀어 올라가 버릴 수 있는 흐름이지 않겠냐, 국내 증시는 반대로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종목군들 볼게요. 일단 삼성전자 최근에 굉장히 견조합니다. 제가 볼 때는 6만원 넘을 것 같고요. SK하이닉스는 아무래도 엔비디아와 이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 전까지는 올라가기 좀 어려울 것 같고, 반도체 보면 한미반도체 못 가죠. 이쪽은 지금은 볼 구간도 아닌 것 같다. 반도체는 HBM 쪽은 주의하고 보는 게 좀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유리기판 쪽에 피롭틱스 어제 시간에 좀 올라서 오늘 반등을 하는데요. 근데 이 구간도 높습니다. 다 내려와야 될 것 같다. 일단은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많이 내려오면 한참 있다 봐야지. 그러다가 오늘 태성이 유상증자 납입 완료 소식과 함께 그냥 올렸는데, 이거는 유리기판이 좋아서 올린 게 아니라 유증 납입 완료에 의한 상승이었기 때문에 그냥 큰 의미를 두지 않고요. 한비소프트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별로 큰 의미를 두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다 기술적 반등과 이런 흐름에서 나왔다 정도로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 지금 종목군들이 올라가면 저항을 맞기 때문에 지금 현 구간에서 돌파 매매는 웬만해서는 저는 잘 안 하고 있고요. 오늘 좀 재밌었던 종목이 사면이라는 종목인데, 내용으로 보면 이제 그동안 3in1
네, 3-in-1 그 감속기와 뭐 이런 로봇 부품들에 대한 이슈로 주가가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오늘은 그런 부품을 이제 공급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에 의해서 거래대금 2,700억, 최근 나왔던 거래대금 중에서는 가장 많은 거래대금을 터뜨리고 좀 올라왔습니다. 일단 얘도 여기서 차트가 좀 지저분한데요. 이 구간이 넘겨지면 한 차례 파동은 나올 수 있는데, 일단 위에 이 저항이 두텁다 보니까 바로 가기는 어려운 것 같다. 바로 가기는 어려운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좀 밀렸다가 매물 소화하고 올라가면 모를까요? 그래서 좀 보고 있고, 돌파로 좀 봤는데 바로 못 가서 그냥 잘라버리고 했던 것 같아요. 뒤늦게 봐서 매매는 좀 만족스럽지 않았던 것 같고, 로보티즈가 내용은 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이 테슬라 옵티머스에도 로보티즈의 액추레이터가 들어가고, 피지컬 AI에도 액추레이터가 들어간다, 구글에.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현재 하이젠 RNM이 액추레이터로 말 그대로 지금도 시가총액 1조인데요. 얘는 그런 퍼포먼스가 없죠. 그 정도까지. 근데 로보티즈는 테슬라에도 들어갔었고, 그 다음에 구글 피규어 AI에도 들어간다 라는 거,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정도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이런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도 필요하고, 나중에 밀렸다가 힘모아서 다시 올라갈 때 이러한 이슈들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지 않겠냐 정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로보티즈도 봐야 될 것 같고요. 로보티즈도 매매를 좀 했었는데요. 여기 들어가서 눌림 들어가서 팔아버리고, 여기서 잡고 팔고 좀 지저분한 매매가 좀 된 것 같아요. 수익은 수익인데 좀 아쉬웠고요. 저는 재료를 엄청 좋게 봤는데 VI 들어가고 나서 바로 좀 밀리길래 아래에서 잡고 올라올 때 판 겁니다. 이 폭이 굉장히 컸어요. 시가, 그 다음 밑에서, 그 다음 반등에 시가에서 팔았으니까. 그리고 조선 쪽을 봐야 되겠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어차피 매매를 지금 전혀 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빼버리고, 자, 최근에 삼성중공업이 이 10년의 박스권을 돌파를 시키면서 이때 거래가 1조가 터지면 강한 상승이 나왔었죠. 2월 19일 날. 이렇게 강한 상승 이후에 시가부터 빠지면서 마이너스 7%,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빠지면서 이렇게 이틀 동안 10%를 빼버리며 상승을 전부 반납을 했는데, 어제 이제 추세를 바꾸는 봉이 있었고, 오늘 그러한 구간에서 반등을 양호하게 해줬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다. 일단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뭐 월봉 그런 거 다 제쳐놓고 의미 있는 구간을 돌파했으니, 얘가 내일 시가가 떠서 밀리더라도 이런 구간에서는 아래골을 잡고 이렇게 올려줄 확률적으로는 높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 확률에 의거한 확률 베팅 정도는 해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시장에서 주도주였죠. 오늘 주도주여서 뭐 아침에 올라오고 눌릴 때 주르륵 사서 올라갈 때 반 팔고, 나머지는 이 앞구간에서 추가로 돌파 확인하고 위에까지 해서 전략 매도하고, 사실 이 구간 고민 많이 했습니다. 눌릴 때 매수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놓쳐버리니까 이 뒷파동은 매매를 좀 못해서 좀 아쉬웠던 종목이고요. 그만큼 요새 종목군들이 많이 없는데 굉장히 괜찮은 종목이 오늘 나와서 의미 있었던 흐름을 좀 만들어 줬고, 이로 인해서 뭐 한국카본이라든지 성광밴드라든지, 그리고 동성 화인텍이라든지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갈 수 있었던 거는 전부 다 LNG 이슈로 올라왔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동시에 하나오션 이런 쪽을 안 볼 수가 없는데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신규로 매수하기는 굉장히 저는 꺼려질 수밖에 없어요. 꺼려질 수밖에 없고, 올라오게 되면 이 윗구간에서 이 힘의 강도를 보면서 만약에 돌파를 하게 되면 좀 이따가 숏을 칠 거고, 돌파를 못하면 바로 숏 때리고 뭐 대응하고, 얘는 그런 식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고요. 포스코인터도 오늘 올라간 거는 이 LNG 관련된 부분 때문에 저는 다 올라왔다라고 보여집니다. 만에 하나 이런 종목은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들 매수보다는 선물 매도로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만약에 과도하게 올라와서 이렇게 시가부터 깨져 내려온 이 봉들이 존재하죠.
이런 자리가 시가부터 깨졌기 때문에 여기에 사람들은 많이 물려 있습니다. 만에 하나 56,000원대 올라오게 되면,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오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분할 매도를 좀 해보고 올라가게 되면 손절을 하더라도 확률적으로는 높아요. 확률 베팅을 한다면 차라리 이런 식의 관점에서 선물 매도 관점으로 좀 보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자, 2차전지 좀 볼게요. LG에너지 솔루션 오늘 시가부터 좀 밀리면서 전체적으로 좀 밀렸고, 삼성 SDI가 어제 좀 강하게 올라왔는데 오늘 시가 개파락 이후에 반등 살짝 하더니 종가에 마이너스 4.2% 정도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주가 차트로 보면 상당히 안 좋아요. 상당히 안 좋고 이 저점 이탈시키면서 투매까지 불러오면서 빠졌는데요. 일단 전고체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기업은 삼성 SDI고, 전고체 이슈는 이번에 나올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내일 밀리면 밀릴 때 좀 잡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마이너스권에서 좀 보는 거 추천드리고요. 뭐 빠지게 되면 뭐 손절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겠지만은, 이 빠졌을 때 그 빠짐의 폭이 그리 크지 않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고 좀 보려고 생각하고, 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에코프로 머티 이런 쪽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어제 이제 회원분이 문자를 좀 주셔가지고 뭐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관점을 설명도 드렸는데요. 얘는 숏 때렸다, 숏을 봤다. 왜? 단기간에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으니까 숏 쳐야죠. 이런 거는 차라리 숏을 보고 떨어지면 하고, 내러티브가 없으니까 지금 에코프로 그룹주는. 그래서 내러티브라고 하면 신기술입니다. 여러분들, 원통형 배터리 4680 배터리가 지금 세상에 나올 수 있는 양산 단계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본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예? 그러니까 다 지금 실적이 나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내러티브가 있어야 된다. 빠지게 되면 뭐 내러티브를 보고 기대감으로 올라올 수 있는 게 원통형 배터리 정도 되는 것 같고, 아니면 전고체에 레이크 머티리얼즈 지금 많이 과도하게 올라와 있으니까 많이 빠진다면 뭐 11선이라든지 뭐 이런 구간을 한번 기다려 본다든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도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떨어지면 11선이라든지 한번 고민해 본다든지, 한노화성도 많이 빠지게 되면 이 밑구간에서 고민해 본다든지, 딱 이 정도 선에서 지금의 2차 전지를 접근하는 방식이 저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전달 드립니다. 전에 알테오젠 잘 버티고 있어요. 제약바이오 시가총액 이 종목이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쪽은 나쁜 흐름은 아닌 것 같고요. 나쁜 흐름은 아닌 것 같고, 일단 실적 기반으로 가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노이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왔다라는 게 제약바이오 섹터가 그리 나쁘지는 않다라는 것을 좀 보여준다라고 생각이 들고, 코스피에서는 SK 바이오팜 하나 많이 빠지면 얘는 뭐 이런 추세를 그려가지고 볼 수 있는 구간이고요. 미국에도 공장이 있기 때문에 뭐 45일선 혹은 이런 구간들 밑에서 보는 거 계속 생각을 하고 기다리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올릭스가 정신없이 좀 올랐는데 과도한 상승이라 덤빌 수는 없고요. ABL 바이오도 한 차례 파동을 강하게 줬죠. 그 다음에 퓨처캠은 이 다음 파동을 주려고 준비하고 있고, 아직 한올바이오 파마도 가지고 있다가 올라올 때 다 팔았는데 얘도 한번 파동을 강하게 줬죠. 그 다음에 에이프릴 바이오가 아직 파동을 주지 않았다라는 관점에서 에이프릴 바이오가 뭐 내일 갭을 들고 밀렸을 때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는 거 어떨까. 아직 파동을 주지 않아서 파동을 안 준 쪽에서, 많이 오르지 않는 쪽에서 종목군들을 지금은 서치해 놓고 대응 전략을 짜는 시나리오를 잡을 때인 것 같습니다. 정치 테마주는 이제부터 2, 3주간 요동을 칠 가능성이 있는데요. 저는 보기는 할 것 같은데 비중을 못 때리겠어요. 지금은 대형주가 너무나 좋은 시장이라 대형주에서 비중을 때릴 수가 있겠는데, 구태여 종목이 많은데 정치 테마를 꼭 봐야 되나 싶어서 정치 테마주는 별로 관심이 안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